안녕하십니까. 북한의 백두혈통 어떻습니까? 왕조의 독재, 거기 플러스 종교 이렇게 돼 있다는 건 여러분 대충 아실 겁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 종교는 변하기 어렵고 그 절대신은 대처할 수 없는 겁니다. 절대신은 절대적인 거에서 맹목적인 추종만 있지 거부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하나님을 믿는다, 부처님 믿는다 이런 신자들이 불자들이 내가 믿는다 하면서 부처를 헐고 하나님을 헐고 이게 되겠습니까?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심지어는 죽어가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손해가 나고 죽어간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허물로 돌리지 그쪽에 잘못이다 이렇게 안 합니다. 이것이 종교의 힘이거든요. 그럼 북한도 그렇잖아요. 북한도. 자,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북한에서 종교를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없지요. 태양이 둘이 되면 안 되니까. 한나라의 왕이 둘이 되면 되겠습니까? 절대 용납 못하는 겁니다. 당연히 지금 종교를 깊이 믿는 사람 입장에서 또 북한식의 정권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기의 종교를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결국은 북한식 그런 정권과 종교는 양립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한국 북한 추종식 좌파도요. 그냥 좌우 이런 거는 어느 나라나 우파도 있고 좌파도 있습니다. 그런 의식이 조금 다른 경우로 구분해서 그냥 좌파 우파 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문제되는 건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그 추종좌파 이것이 문제예요. 예를 들어 한국의 정체성 자체는 아예 깡그리 부정해버리고 이것이 문제거든요. 이런 경우에 마지막 그걸 저항할 수 있는 보류가 어딘 줄 압니까? 바로 한국에 있는 종교 세력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한 겉의 일부분만 보면은 뭐 천주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뭐 기독교도 그렇고 그 안에 자폐랑들이 많이 돼 있지 않냐?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닌 겁니다. 이제 종교를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 본질을 알고 나면 절대로 이 자편향이 될 수가 없어요. 이제 모르고 이런 경우 이제 속아가지고 어떻게 속느냐면 아무래도 이제 종교를 한다, 성직자다 하면 좀 선하게 좀 너그럽고 좌우에 너그럽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하면서 이렇게 하려는 의식이 있습니다. 내부는 보수적인데 그리고 또 평화를 다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종교인들은 평화를 좀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틈을 타고 든다 이 말이에요. 바로 목적이 다른 세력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죠. 물론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소수겠지만은 아예 작정하고 흔히 간첩이면 간첩 이와 같이 해가지고 성직자로 들어와서 활동을 한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닌 다음에야 대체적으로 취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마음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이제 다수고요. 또 그들은 정말 자기가 뭐를 하고 있는지 본질을 알게 되면 그렇게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정말 본질을 알면은 그 사람들이 그쪽이 빠질 수 없는 겁니다. 좀 뭔가 자기 생각 이런 데 걸려가지고 속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교인은 본질적으로 북한 추종 그런 좌파 이 일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대로 알면. 그래서 우리나라의 마지막 그 좌편향 추종을 막을 수 있는 바로 세력이 종교 세력이다. 내가 여러분께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5년, 20년 전입니까? 엄청난 양의 기독교의 그 목사님들 비리 크게 그냥 하여튼 책 한 두 권, 세 권 되도록 공개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읽어보면 기독교 못 믿어요. 그런데 내가 그때 의문을 가졌어요. 이런 거 신문에 나지도 않았는데 인터넷에 그 정도로 모아가지고 공개를 하려면 누군가 오랜 기간 모았을 텐데 그건 누구냐 그게. 도대체 누가 그렇게 했을까? 북한에서 그렇게 정보를 넘겨가지고 누군가 공개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사주에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 이런 의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그 정도 모아서 내보내려면은 목적이 뭐겠는가?
이걸 생각해 봤는데 그 목적이 바로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난 그렇게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누가? 불교계는 그렇게 상대를 공격 안 해요. 그럼 누가 하느냐 이게요. 그래서 나는 북쪽이나 좌쪽에서 기독교를 좀 무력화해야 자기들 활동이 왕성하게 할 수 있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장기적인 포석으로 그렇게 한다 이렇게 봤어요. 장기적인 포석으로 약화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그런데 또 웃기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한때 김영삼 대통령 정권 잡고 이명박 이렇게 정권 잡고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너무 또 앞에 나서서 방방 뛰는 거예요. 금방 이 우리나라를 기독교 천지로 만들어버릴 그런 기세로 말이에요. 또 그런 계획이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교계에서 또 대반발 안 하겠습니까? 당연하죠 그거. 그런데 이럴 때 또 이렇게 커지면 싫어하는 세력이 있죠. 바로 아까 말한 북한 주족 좌파들이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구도를 한번 살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 세력은 북한 주종 좌파를 견제하고 북한 주종 좌파는 기독교 세력을 공격한다. 이런 구도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죠. 묘하게. 종교 세력이 골수 그러니까 북한 추종 좌파한테는 실제로 큰 장애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장애가 바로 기독교 세력이에요. 그건 강력하게 뭉쳐 있잖아요. 그 불교는 어떠냐? 조금 덜하지요. 결국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은 불교 신도들의 분포가 모두 경상도에 되어 있습니다. 경상도 또 서울이라 해도 경상도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런 분들이 불교를 믿거든요. 그러니까 불교하면 보수 기본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당연히 공격 대상이 되지만은 그 결집도가 기독교보다 약하기 때문에 초점은 이제 비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튼간에 보수적인 불교 세력이 흔들리거나 기독교가 어찌됐든 흔들리게 되면은 좌파의 원상이 된다. 활동 무대가 된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좌파는 기독교 세력을 견제하고 기독교 세력은 좌파를 견제하고 있다. 종교가 좌파를 견제하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들여다봐야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 전반이 균형을 이루고 흘러왔던 것이에요. 그 균형이 이번에 탄핵 전후로 좀 깨져버렸어요. 하도 뉴스 방송 떠들대다 보니까. 그러나 이것이 다시 원상으로 회복할 때가 또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때적으로 이 나라의 우군이다 이렇게 봐야지 악의 세력으로 규정하면 안 돼. 그러면은 바로 이용당해 버리는 것입니다. 요즘 또 어떻습니까? 우파 그러니까 보수 우파 그 사이에 수없이 서로가 총질을 한다 할까 비난하고 그러는데요. 이것이 원래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이제 전부가 분열되고 힘을 잃어버리고 지리멸멸해 버리거든요. 그렇지만은 내가 한번 그런 생각도 해봐야 이 과정이 조금 필요하긴 하겠다. 어차피 지금은 흐트러져 버렸으니까 그렇게는 생각해요. 여기서 다시 뭔가 정리되고 또 이러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다 죽겠구나. 이래가지고 또 힘이 합해지든지 아니면 하나로 통일돼서 합해지든지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또 전혀 자력으로는 갱생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러나 이제 이런 경우는 외부 요인에 의해서 원군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자연적으로 하나로 딱 결합되는 시기가 오지 않겠냐. 나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만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휘둘리면 안 된다. 이것이죠. 휘둘리면은 이용을 당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만드는 세력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용을 당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종교도 허점을 보이면 비집고 들어가서 종교를 분해시키고 이용을 하려는 또 세력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종교가 또 흐트러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분열되고 흐트러질 때 무너지기가 쉽잖아요. 외부 공격으로 종교는 좀채 무너지질 않아요. 저항을 하기. 근데 내부에서 균열은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현명하게 이용당하지 말아야 된다. 속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댓글 같은 거 달 때도 그런 걸 신중하게 생각하고 달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어서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2탄 한번 이야기를 할 건데요. 구설이 됐던 오르내린 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 우선 총무원장 자성스님 그리고 총무원장 자성스님이 추대한다고 알려진 설정스님 그리고 수불스님 또 제적을 당해가지고 조계사에서 지금 단식 투쟁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명진스님 네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성스님은 현재 총무원장이고 8년을 채우고 임기는 한 2달 남았습니다. 그런데 자성스님이 현재 선거법 위반 아니냐 이렇게 오르내리고 있고 또 불교 종책 모임 최대 종책 모임인데 불교 광장에 또 그 안에 분열이 나고 있다. 그렇죠? 원래 자성스님이 딱 장하고 있어서 불교 광장에서 누군가를 추대하면 그가 총무원장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소문들이 돌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불교 광장 자체가 본사 스님, 주지 스님도 포함이 제법 많이 돼 있고 또 종회의원들 한 반수가 거기 포함돼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선거인단 321명이 총무원장을 뽑게 되는데 당연직으로 본사주지라든가 종회의원은 다 들어가거든. 선거인단에 아직 선거인단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총무원장인 자성스님 나서 가지고 설정스님을 추대하려 한다. 이렇게 이제 알려졌잖아요.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 왜냐하면은 자성스님은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더구나 설정스님하고 자성스님은 위계 서열상으로는 사형사제벌입니다. 같은 문중에. 왜 그러냐면은 만공스님의 덕숭총립 문중에 속한단 말이에요. 설정스님은 저 이론 만공스님, 벽초스님, 원담스님, 설정스님 이렇게 되거든요. 원담스님이 은사스님이 되니까. 그리고 자성스님은 만공스님 계열로 해서 정강스님, 정대스님, 자성스님 그렇게 정대스님이 자성스님, 은사스님이 됩니다. 두 분은 이제 연배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설정스님이 저 위에죠. 차이가 좀 있어요. 그리고 설정스님은 그 덕순 총님의 현재 방장스님이에요. 또 원로위원입니다. 그렇게 돼서 추대를 받아도 사실 될 정도로 훌륭한 분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자성스님이 나서서 추대를 한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돼요. 왜 그러냐?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에 8년간 이런저런 이제 총무원에 여러 문제가 말썽이 많이 나면서 4년 전에도 자성 물러가라 이래가지고 전국 수자에서 나서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서 또 추대를 한다면 이거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칫하면은 덕수문중에서 다 해먹으려는 거 아니냐 대를 이어서 이런 말을 듣게도 된다는 것이죠. 그럼 타 문중 스님네들은 반발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설정 스님의 입장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자성 스님은 남은 기간 철저히 중립을 지키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그리고 자격이 있는 분들 나와서 선거법에 의해서 이렇게 총무원장이 출마하시라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추대를 한다 하면은 다른 분들이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추대가 되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출마하려는 사람들을 나오지 못하게 억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지금 현재 선거법 위반이 이렇게 시끌시끌 하는데 여기에서 추대를 받은들 그게 제대로 된 추대가 되겠느냐? 추대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의의 없이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해야 추대거든요. 지금 그 분위기가 나오고 있냐 이거죠. 그래 안 나오는데 설정 스님이 추대를 받은들 설정 스님이 기꺼이 좋아 내가 나가마 이럴 수 있겠냐 이거죠. 이런 분위기에선 차라리 설정 스님 나오려면 내 선거에 당당히 가서 종도들의 뜻을 묻겠다 이렇게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자성 스님은 중립을 선언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렇게 봐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종단의 발전에도 좋을 것 같다 이거죠. 또 중립을 시켜야 할 총무원장이 그러면 안 되죠. 이것이 이제 사실이라면 그렇다 이거예요. 추대를 하고 누구를 누른다 이런 소문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그것이 아니란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성스님은 중립을 딱 선언하고 나오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나오시오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 말이지. 소벌스님 출마를 봉시한다 이런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소벌스님도 출마하시오. 출마하게끔 길을 열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총무원장이란 자리는 선언에서 수행정립만 오래 한다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왜 그러면 이건 정치 행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 사회 각계각층을 다 만나고 정치를 해야 되는 곳이 총무원장 역할이기 때문에 총무원장은 이와 사를 겸해야 된다 이것이죠. 수행력도 충분히 있어야 되고 또 정치력도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선거인단이 될 그런 현재 중진급들은 정말 이번에 총무원장을 잘 뽑아야 된다 이렇게 스스로 각성에 각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 정세도 그렇고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이중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총단이 끈하게 조계종이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총무원장이 약점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오점이 있는 사람이 총무원장이 된다 하면 휘둘리게 돼 있어요. 외부 정치로부터 휘둘린다 이거예요. 또 약점을 커버해야 되니까 때없는 힘이 빠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총무원장은 당당해야 되기 때문에 약점이 없어야 된다 이거죠. 또 정치력이 충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치력은 있고 또 평생 정치만 해야 했다 이런 스님을 또 총무원장 앉히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또 거기에 허점이 있겠습니까? 반드시 오직 마음속에 수행이면서도 그리고 정치력이 있는 분이 총무원장 해야 된다 이거죠. 평생을 또 선언에만 있어가지고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도 총무원장은 또 적합지 않겠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에 된다 이거죠. 물론 단점 없는 사람은 존재를 안 합니다. 단점 없는 사람 찾으려면 아예 없어요. 그런 건 안 되고요. 그것 말고 평생 살아온데 약점 안 남기고 정말 공심으로 살아왔고 모두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을 총무원장으로 뽑아내야지 문중타령하고 이해관계 따지고 친하고 안 친하고 이런 선에서 총무원장을 뽑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오히려 그럼 종단이 위태해진다 이런 이야기죠. 앞으로 몇 분이나 더 출마 의사를 표현할지 모르지만 현재 그래도 이렇게 물망에 오르고 있는 설정스님도 그런 부분에서는 이사를 겸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수불스님도 평생을 선수행을 하고 또 가나선을 이렇게 전파하고 있는 수행승이다 이거지요. 또 정치력이 충분하다 이거지요. 서울과 부산에서 활동하면서 중앙의 수많은 정치인도 이렇게 같이 훈습하고 이럴 능력이 있고 그런 걸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어서 저변도 굉장히 넓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 능히 총무원을 잘 차고 나갈 수 있고 그럴 분들이에요. 수벌스님은 워낙에 이제 배려를 잘하죠. 나무 말을 아주 경청하고 어떤 경우도 잘 원만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분도 그렇기 때문에 또 그리고 또 특별한 약점 같은 건 없는 분이거든. 왜냐하면 공심으로 쭉 살아왔으니까 그동안에. 그리고 희사, 기부, 대중공양, 헌신 이런 부분에서는 자타가 공인한 분이다 이거지요. 국보적으로 베풀고 살았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보살행 아닙니까? 불교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 이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그 길로 나아가고 아래로는 베풀고 구제하고 보살행 쌍바퀴거든요. 이것을 충분하게 굴려온 분이다 이거예요. 설정 스님도 또 정치력이 충분하죠. 왜냐하면 종에서 활동을 오래 하셨고 수행도 또 오래 하신 분입니다. 크게 오점이 없고 약점이 없고 성품도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사를 겸했다 볼 수 있거든요. 또 그리고 실제로 방장 스님으로 어른이 원로고 이제 충분히 모든 걸 감당하실 분들이다 이거지요. 그러니까는 종단에 다 훌륭한 자산이기 때문에 서로 누가 옳으니 그러니 하면서 찌지고 볶고 하지 말고 길을 다 열어야 된다 이거예요. 공격해가지고 상처를 남기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교계 언론에서 서로 언론끼리 공격하고 어떤 사람은 좀 좋게 기사내고 어떤 곳은 나쁘게 내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로 선거에 임하는 그런 선거인단들이 정말 이제 각성을 해야 되겠죠.
내 손에 우리 총단이 매여 있다. 이런 마음.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명진 스님 또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명진 스님 현재 조계사 마당에서 단식 투쟁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적폐 청산을 하자 이라고. 현재는 4월달에 제적을 이제 당했다 그랬죠. 제적은 비유를 하자면은 멸빈 아래 중징계인데요. 멸빈은 사형에 해당하고 제적은 이제 무기징역에 해당한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승적 복귀가 어렵죠. 그러나 이거는 이제 확정은 아니다. 초심 포기에 의원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또 뒤에가 또 남아 있다 이거죠. 1심, 2심 이렇게 있기 때문에 확정은 아직은 아닙니다. 어찌됐든 지금은 제적 상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이 명진 스님이 어떤 분이냐 할 것 같으면은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진 스님은 마음속에 오직 깨달음 공부 이것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닌 분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가 남달리 저항의식이 강하고 권력에 대한 어떤 저항의식 이런 것이 남달리 강하다 이거죠. 한마디로 뭔가 마음에 안 내키면 눈뜨고 못 보는 스타일이라 이거예요. 기질이 그만큼 강한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활동을 30년을 했다 이거예요. 선방에 정진하면서 쫓아다녔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분은 참선하는 수자냐 아니면 정치승이냐 이렇게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명진 스님 스스로 자기 입으로 말했지만은 봉은사 주지로 임명받아 갔을 때 봉은사 신도들 간에 좌파 깡패성이 주지로 왔다 이래 됐다는 거 아니에요. 좌파 깡패성이 주지로 왔다. 왜 그런 말을 듣겠습니까? 30년간 뭐 저항, 권력에 대한 저항 이런 운동을 하다 보면 누구하고 가깝겠습니까? 오랜 그 운동권하고 가까울 수밖에 없잖아요. 오래 유대를 유지한 거예요. 요즘 들어서 정권 잡아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런 단체들이 흔히 우파에서는 좌파 단체 그런 단체들이죠. 모두 그런 단체들하고 이렇게 유대를 했다 이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식하고 있는 마당에 모조리 그런 사람들 찾아와가지고 그런 단체에서 찾아와서 응원하고 지지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 이제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명진 스님이 경계를 잘 그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명진 스님은 사회 활동을 어떻게 했든 간에 현재 제적을 이렇게 당했다 하지만은 결국은 조계종의 중진이 넘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단을 사랑하는 애종심이라든가 불교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누구보다 크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사회운동을 했어도. 그런데 이제 자칫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종도들한테, 스님네들한테. 왜 그러냐? 워낙에 찾아온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자칫하면 그 힘으로 종단을 압박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더구나 지금 정치도 다 넘어가 있잖아요. 현재 우파 정치에서 넘어갔는데 이 마당에서는 힘 받아가지고 그걸로 압박하려는 거냐. 이런 정도로 오해를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진 스님이 그 부분에서 경계를 잘 꺼야 될 거다 이거죠. 그리고 종단 내부 일은 밖에 이야기하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모든 조직이나 단체는 다 내부 일, 바깥 일 이거 구분을 해야 됩니다. 조계종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명확히 하면서 경계를 지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촛불 법회 이걸 한단 말이에요. 보신각 쪽에서. 그러면은 왜 그 법회도 정화법회 이러면 되는데 촛불이라고 거기다 넣냐 이거죠. 또 적폐청산 그러지 말고 조계종에서 잘 쓰는 정화, 개혁 이렇게 하면 안 되는가요? 적폐청산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촛불법회보다는 정화법회 이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불자들 말고 외부에 전혀 상관없는 시민단체들이 이게 참여하는 거 이런 게 만약 있다면은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겁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은 종도들뿐만 아니라 스님들이 굉장히 우려하게 될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혹시 종단을 흔들란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딱 종도들한테 사게 되니까 이런 건 이제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수불 스님 아무래도 지금 반자성파 쪽에 됐단 말이에요. 얼결에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수불 스님이 무슨 정치승이 아니니까 이쪽 파 저쪽 파는 아닌데 그런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또 명진 스님도 현재는 자성 스님 공격 쪽이거든요.
이러니까 또 수불 스님하고 명진 스님이 짠 거 아니냐, 뭐 앞세운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오해도 있을 수 있다 이거죠. 물론 수불 스님이 명진 스님 말을 들을 뿐도 아니고 또 명진 스님이 수불 스님 말을 듣고 움직일 뿐도 아니에요. 다들 개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하게 인연이 깊고 그런 처지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은 내부에서 말내기 좋아하는 사람들 또는 상대방에서 그렇게 말을 지어서 낼 수도 있습니다. 둘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럼 또 못 모르는 종도들은 불안 심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가 하고 그 대처를 잘하고 처신을 잘해가지고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잘하는 것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자들 분포가 거의 경상도에 집중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불자들 대부분이 보수적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어요.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 총무원 이 집행부 오해라도 좌편향된 모습을 보여주면 이 신도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불자는 반드시 감소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10년간, 그렇게 이제 통계청에서 작년에 조사한 거에 의하면은 10년 동안 불교계 신도가 300만 명이 감소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상당한 충격을 줬는데요. 그렇게 된 주 원인이 찾아보라면은 한상균 사건 그거 아니겠나 싶어요. 한상균 씨가 조계사 쪽에 피신해 가지고 한 달을 거기서 투쟁했잖아요. 그때 한 달 내내 언론에 얼마나 떠들었고 전 국민이 주시했잖아요. 전 국민이 한 달 내내 그 모습을 보고 조계사 신도가 오직하면 한상균 끌어내려고 했습니까? 그때 불자들이 보수성에 큰 상처를 입었을 거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수수 하는 겁니다. 스님네들이 혹시 모르고 다른 영향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내가 보기는 그것이 가장 큰 영향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혹시 스님네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 동국대 잡음이 나서, 용주사 잡음이 나서, 그건 진짜 영향 안 줍니다. 그런 건 내가 그건 단언한다 이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런 경우는 일부 아는 사람은 관심이 있고 국민 대다수 그 관심 없습니다. 뭐 그게 크게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경우는 그 잘못된 몇몇 사람 일이다 이렇게 여겨버리거든요. 그렇지만은 총무하면은 조계종을 대표하고 그 집행부인데 그것도 한 달 내내 방송에 이렇게 나오면서 하면은 그것을 개인의 일로 보겠습니까? 또 수많은 사람이 보는데 신심이 깊은 불자들만 보는 것도 아니고 이제 한번 신심을 내볼까? 불교 한번 믿어볼까? 이런 사람도 보는 것이고, 이제 갓 불교 믿은 사람도 있고 또 신심이 약한 불자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경우한테는 타격을 주고 떨어뜨려 버리는 거지요. 새로 신도 안 들어오면 주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뭐 나가고 들어오면서 균형을 유지할 텐데 안 들어오면 그냥 바로 감소 아니에요. 자,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 이제 그 사회 분위기가 좌파우파 싸움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 관계를 보면서. 그러면 온 인터넷에 전부 좌파 쪽은 잘한다 하겠지만 우파 쪽에는 어디를 욕하겠습니까? 한상균 욕할까요? 아니에요. 바로 조계종 집행부를 욕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란 게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미우면 막 파헤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온 게시판에 스님네들 비리가 이런 게 있니, 뭐가 잘못됐니 수없이 퍼날려서 해놓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거 모르는 사람 다 볼 거 아닙니까? 더구나 이제 불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 그런 거 보면 정남이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신규 불자가 들어올 수가 없죠. 안 들어오면 감소하는 건 당연하고, 기존 골수 불자들이야 뭐 그런다고 흔들리고 떨어지고 그럴 일은 없겠죠. 그러나 신심이 야간 불자도 거기서 신심 놓고 안 나간다 이거예요.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스님네들이 그런 걸 파악하기 어렵다 이거죠. 다른 데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지만 그게 크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총무원만큼은 절대 좌편향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물론 총무원에서 정치를 하게 되면 우쪽에도 손을 잡고 좌측에도 손을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중립적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대체적으로 내가 알기로 스님네들은 대부분이 보수예요. 그렇지만 이제 수행하는 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 저쪽 마음을 열어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옳다 그러다 선을 잘 안 긋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뭐가 파고 들어버릴 수도 있다니까요. 바로 월남의 스님네들이 중진들이 그랬거든요. 아, 평화, 전쟁하지 말자, 남북이 평화롭게 살자.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스님네들이 평화 좋아하지 전쟁 좋아할 스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종교 자체가 그런데 여기에 파고들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심리전이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에 젖어가지고 나와서 막 시위하고 평화를 외치고 미군 철수해라 하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결국 이용당해 버린 거죠. 평화 좋아하다 보니까 그랬죠. 자기도 모르게 순진해서 뉴스나 이런데 좀 취해버리고 이러다 보면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명진 스님이 말에 의하면은 센 놈하고 자주 붙어요. 명진 스님이 세다 싶으면 가서 붙어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진 스님은 아무튼 권력이 세다든지 뭐가 센 놈은 막 가서 붙어버린 스타일이다 이거죠. 뭐 거기 가서 고개 숙이기 스타일이 아니란 걸 알고 있는데 스님네들도 그런 기질이 조금씩 다 있어요. 보면은 항상 자비로울 때는 막 순진하고 너무 야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한 속에 그 기질은 붙는 기질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스님네들이 북한하고도 맞짱 떠보고 그리고 평화 전쟁 이거 얼마나 센 놈입니까? 평화와 전쟁이고 전쟁이 평화인데 이거 이 비밀을 밝혀볼 필요는 안 있겠습니까? 도대체 진정한 평화가 뭐냐? 이게 센 놈이니까 이 근본을 딱 밝혀보려고 하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또 혹시라도 수행한다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서나 이건 옳다 그러다 여기 탁 걸리고 있지는 않는지 그게 걸리면은 어느 편에 막 기울어져서 뛰고 달리고 할 거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걸려 있지는 않는지 이런 거 과연 선악의 근본이 뭔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이 센 놈하고 붙어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화두를 들고 한번 밝혀보자고 네 정체를 또 진정한 일체를 해탈시키는 그 근본 원리가 무엇인지 또 모두가 평화롭게 자유를 누리고 평등을 누리며 인권을 누리며 그런 진정한 길이 뭐냐 이거 센 놈이거든요. 이거 이 자리를 화두 들고 이것을 깨뜨려볼 의향은 없냐 이거예요. 그런데 관심이 있다면 철저히 깨뜨려볼 의향이 없냐 이런 것이죠. 선입견에 젖지 말고 선입견에 젖어서 깊이 들어가서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면 그건 마장이 되니까 일체의 마장을 분쇄해버리고 근본을 확 드러낼 그런 센 놈 그 자리하고 다퉈볼 의향은 없냐 이겁니다. 자,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됩니다. 두 분은 이제 연배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설정 스님이 저 위에죠. 차이가 좀 있어요. 그리고 설정 스님은 그 덕순 총님의 현재 방장 스님이에요. 또 원로위원입니다. 그렇게 돼서 추대를 받아도 사실 될 정도로 훌륭한 분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자승 스님이 나서서 추대를 한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돼요. 왜 그러냐?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에 8년간 이런저런 이제 총무원에 여러 문제가 말썽이 많이 나면서 4년 전에도 자성 물러가라 이래가지고 전국 수자에서 나서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서 또 추대를 한다면 이거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칫하면은 덕수문중에서 다 해먹을란 거 아니냐 대를 이어서 이런 말을 듣게도 된다는 것이죠. 그럼 타 문중 스님네들은 반발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설정 스님의 입장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자성 스님은 남은 기간 철저히 중립을 지키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그리고 자격이 있는 분들 나와서 선거법에 의해서 이렇게 총무원장이 출마하시라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추대를 한다 하면 다른 분들이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추대가 되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출마하려는 사람들을 나오지 못하게 억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지금 현재 선거법 위반이 이렇게 시끌시끌 하는데 여기에서 추대를 받은들 그게 제대로 된 추대가 되겠느냐? 추대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의의 없이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해야 추대거든요. 지금 그 분위기가 나오고 있냐 이거죠. 그래 안 나오는데 설정 스님이 추대를 받은들 설정 스님이 기꺼이 좋아 내가 나가마 이럴 수 있겠냐 이거죠.
이런 분위기에선 차라리 설정스님 나오려면 내 선거에 당당히 가서 종도들의 뜻을 묻겠다 이렇게 하는 게 낫지요. 그래서 자성스님은 중립을 선언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렇게 봐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종단의 발전에도 좋을 것 같다 이거죠. 또 중립을 시켜야 할 총무원장이 그러면 안 되죠. 이것이 이제 사실이라면 그렇다 이거예요. 추대를 하고 누구를 누른다 이런 소문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그것이 아니란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성스님은 중립을 딱 선언하고 나오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나오시오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 말이지. 소벌스님 출마를 봉시한다 이런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소벌스님도 출마하시오. 출마하게끔 길을 열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총무원장이란 자리는 선언에서 수행정립만 오래 한다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왜 그러면 이건 정치 행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추종자파 이것이 문제예요. 예를 들어 한국의 정체성 자체는 아예 깡그리 부정해버리고 이것이 문제거든요. 이런 경우에 마지막 그걸 저항할 수 있는 보류가 어딘 줄 압니까? 바로 한국에 있는 종교 세력이란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한 겉에 일부분만 보면은 뭐 천주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뭐 기독교도 그렇고 그 안에 자폐랑들이 많이 돼 있지 않냐?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닌 겁니다. 이제 종교를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 본질을 알고 나면 절대로 이 자폐랑이 될 수가 없어요. 이제 모르고 이런 경우 이제 속아가지고 어떻게 속느냐면 아무래도 이제 종교를 한다 성직자다 하면 좀 선하게 좀 너그럽고 좌우에 너그럽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하면서 이렇게 하려는 의식이 있습니다. 내부는 보수적인데 그리고 또 평화를 다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종교인들은 평화를 좀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틈을 타고 든다 이 말이에요. 바로 목적이 다른 세력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죠. 물론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소수겠지만은 아예 작정하고 흔히 간첩이면 간첩 이와 같이 해가지고 성직자로 들어와서 활동을 한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닌 다음에야 대체적으로 취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마음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이제 다수고요. 또 그들은 정말 자기가 뭐를 하고 있는지 본질을 알게 되면 그렇게 못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렇지만은 정말 본질을 알면은 그 사람들이 그쪽이 빠질 수 없는 겁니다. 좀 뭔가 자기 생각 이런 데 걸려가지고 속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교인은 본질적으로 북한 추종 그런 좌파 이 일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대로 알면. 그래서 우리나라의 마지막 그 좌편향 추종을 막을 수 있는 바로 세력이 종교 세력이다. 내가 여러분께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5년, 20년 전입니까? 엄청난 양의 기독교의 그 목사님들 비리 크게 그냥 하여튼 책 한 두어 권, 세 권 되도록 공개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읽어보면 기독교 못 믿어요. 그런데 내가 그때 의문을 가졌어요. 이런 거 신문에 나지도 않았는데 인터넷에 그 정도로 모아가지고 공개를 하려면 누군가 오랜 기간 모았을 텐데 그건 누구냐 그게 도대체 누가 그렇게 했을까? 북한에서 그렇게 정보를 넘겨가지고 누군가 공개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사주에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 이런 의심. 그러면은 한국의 북한 추종식 좌파도요. 그냥 좌우 이런 거는 어느 나라나 우파도 있고 좌파도 있습니다. 그런 의식이 조금 다른 경우로 구분해서 그냥 좌파 우파 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문제되는 건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그 추종 좌파 이것이 문제예요. 예를 들어 한국의 정체성 자체는 아예 깡그리 부정해버리고 이것이 문제거든요. 이런 경우에 마지막 그걸 저항할 수 있는 보류가 어딘 줄 압니까? 바로 한국에 있는 종교 세력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한 겉에 일부분만 보면은 뭐 천주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뭐 기독교도 그렇고 그 안에 자폐랑들이 많이 돼 있지 않냐?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닌 겁니다. 이제 종교를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 본질을 알고 나면 절대로
이 자편왕이 될 수가 없어요. 이제 모르고 이런 경우 이제 속아가지고 어떻게 속느냐면 아무래도 이제 종교를 한다, 성직자다 하면 좀 선하게 좀 너그럽고 좌우에 너그럽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하면서 이렇게 하려는 의식이 있습니다. 내부는 보수적인데 그리고 또 평화를 다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종교인들은 평화를 좀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틈을 타고 든다 이 말이에요. 바로 목적이 다른 세력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죠. 물론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소수겠지만은 아예 작정하고 흔히 간첩이면 간첩 이와 같이 해가지고 성직자로 들어와서 활동을 한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닌 다음에야 대체적으로 취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마음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이제 다수고요. 또 그들은 정말 자기가 뭐를 하고 있는지 본질을 알게 되면 그렇게 못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렇지만은 정말 본질을 알면은 그 사람들이 그쪽이 빠질 수 없는 겁니다. 좀 뭔가 자기 생각 이런 데 걸려가지고 속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교인은 본질적으로 북한 추종 그런 좌파 이 일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대로 알면. 그래서 우리나라의 마지막 그 좌편향 추종을 막을 수 있는 바로 세력이 종교 세력이다. 내가 여러분께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5년, 20년 전입니까? 엄청난 양의 기독교의 그 목사님들 비리 크게 그냥 하여튼 책 한 두어 권, 세 권 되도록 공개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읽어보면 기독교 못 믿어요. 그런데 내가 그때 의문을 가졌어요. 이런 거 신문에 나지도 않았는데 인터넷에 그 정도로 모아가지고 공개를 하려면 누군가 오랜 기간 모았을 텐데 그건 누구냐 그게. 도대체 누가 그렇게 했을까? 북한에서 그렇게 정보를 넘겨가지고 누군가 공개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사주에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 이런 의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그 정도 모아서 내보내려면은 목적이 뭐겠는가? 이걸 생각해 봤는데 그 목적이 바로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난 그렇게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누가? 불교계는 그렇게 상대를 공격 안 해요. 그럼 누가 하느냐 이게요. 그래서 나는 북쪽이나 좌쪽에서 기독교를 좀 무력화해야 자기들 활동이 왕성하게 할 수 있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장기적인 포석으로 그렇게 한다. 이렇게 봤어요. 장기적인 포석으로 약화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그런데 또 웃기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한때 김영삼 대통령 정권 잡고 이명박 이렇게 정권 잡고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너무 또 앞에 나서서 방박 뛰는 거예요. 금방 이 우리나라를 기독교 천지로 만들어버릴 그런 기세로 말이에요. 또 그런 계획이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교계에서 또 대반발 안 하겠습니까? 당연하죠 그거. 그런데 이럴 때 또 이렇게 커지면 싫어하는 세력이 있죠. 바로 아까 말한 북한 주족 좌파들이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구도를 한번 살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 세력은 북한 추종 좌파를 견제하고 북한 추종 좌파는 기독교 세력을 공격한다. 이런 구도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죠. 묘하게. 종교 세력이 골수 그러니까 북한 추종 좌파한테는 실제로 큰 장애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장애가 바로 기독교 세력이에요. 그건 강력하게 뭉쳐 있잖아요. 그 불교는 어떠냐? 조금 덜하지요. 뭐 결국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은 불교 신도들의 분포가 모두 경상도에 되어 있습니다. 경상도 또 서울이라 해도 경상도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런 분들이 불교를 믿거든요. 그러니까 불교하면 보수 기본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당연히 공격 대상이 되지만은 그 결집도가 기독교보다 약하기 때문에 초점은 이제 비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튼 간에 보수적인 불교 세력이 흔들리거나 기독교가 어찌됐든 흔들리게 되면은 좌파의 원상이 된다. 활동 무대가 된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좌파는 기독교 세력을 견제하고
기독교 세력은 좌파를 견제하고 있다.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심지어는 죽어가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손해가 나고 죽어간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허물로 돌리지 그쪽에 잘못이다 이렇게 안 합니다. 이것이 종교 힘이거든요. 그럼 북한도 그렇잖아요. 북한도. 자,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북한에서 종교를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태양이 둘이 되면 안 되니까. 한나라의 왕이 둘이 되면 되겠습니까? 절대 용납 못하는 겁니다. 당연히 지금 종교를 깊이 믿는 사람 입장에서 또 북한식의 정권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기의 종교를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결국은 북한식 그런 정권과 종교는 양립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한국의 북한 추종식 좌파도요. 그냥 좌우 이런 거는 어느 나라나 우파도 있고 좌파도 있습니다. 그런 의식이 조금 다른 경우로 구분해서 그냥 좌파 우파 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문제되는 건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그 추종 좌파 이것이 문제예요. 예를 들어 한국의 정체성 자체는 아예 깡그리 부정해버리고 이것이 문제거든요. 이런 경우에 마지막 그걸 저항할 수 있는 보류가 어딘 줄 압니까? 바로 한국에 있는 종교 세력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한 겉의 일부분만 보면은 뭐 천주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뭐 기독교도 그렇고 그 안에 자편향들이 많이 돼 있지 않냐?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닌 겁니다. 이제 종교를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 본질을 알고 나면 절대로 이 좌편향이 될 수가 없어요. 이제 모르고 이런 경우 이제 속아가지고 어떻게 속느냐면 아무래도 이제 종교를 한다, 성직자다 하면 좀 선하게 좀 너그럽고 좌우에 너그럽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하면서 이렇게 하려는 의식이 있습니다. 내부는 보수적인데 그리고 또 평화를 다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종교인들은 평화를 좀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틈을 타고 든다 이 말이에요. 바로 목적이 다른 세력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죠. 물론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소수겠지만은 아예 작정하고 흔히 간첩이면 간첩 이와 같이 해가지고 성직자로 들어와서 활동을 한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닌 다음에야 대체적으로 취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마음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이제 다수고요. 또 그들은 정말 자기가 뭐를 하고 있는지 본질을 알게 되면 그렇게 못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하고 그 집행부인데 그것도 한 달 내내 방송에 이렇게 나오면서 하면 그것을 개인의 일로 보겠습니까? 또 수많은 사람이 보는데 신심이 깊은 불자들만 보는 것도 아니고 이제 한번 신심을 내볼까? 불교 한번 믿어볼까 이런 사람도 보는 것이고 이제 갓 불교 믿은 사람도 있고 또 신심이 야간 불자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경우한테는 타격을 주고 떨어뜨려 버리는 거지요. 새로 신도 안 들어오면 주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뭐 나가고 들어오면서 균형을 유지할 텐데 안 들어오면 그냥 바로 감소 아니에요. 자,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 이제 그 사회 분위기가 좌파우파 싸움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 관계를 보면서 그러면 온 인터넷에 전부 좌파 쪽은 잘한다 하겠지만 우파 쪽에는 어디를 욕하겠습니까? 한상균 욕할까요? 아니에요. 바로 조계종 집행부를 욕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란 게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미우면 막 파헤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온 게시판에 스님네들 비리가 이런 게 있니 뭐가 잘못됐니 수없이 퍼날려서 해놓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거 모르는 사람 다 볼 거 아닙니까? 더구나 이제 불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 그런 거 보면 정남이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신규 불자가 들어올 수가 없죠. 안 들어오면 감소하는 건 당연하고 기존 골수 불자들이야 뭐 그런다고 흔들리고 떨어지고 그럴 일은 없겠죠. 그러나 신심이 야간 불자도 거기서 신심 놓고 안 나간다 이거예요.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스님네들이 그런 걸 파악하기 어렵다 이거죠. 다른 데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지만 그게 크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총무원만큼은 절대 좌편향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물론 총무원에서 정치를 하게 되면 우쪽에도 손을 잡고 좌측에도 손을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중립적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대체적으로 내가 알기로 스님네들은 대부분이 보수예요. 그렇지만 이제 수행하는 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 저쪽 마음을 열어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옳다 그러다 선을 잘 안 긋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뭐가 파고 들어버릴 수도 있다니까요. 바로 월남의 스님네들이 중진들이 그랬거든요. 아, 평화, 전쟁하지 말자, 남북이 평화롭게 살자.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스님네들이 평화 좋아하지 전쟁 좋아할 스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종교 자체가 그런데 여기에 파고들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심리전이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에 젖어가지고 나와서 막 시위하고 평화를 외치고 미군 철수해라 하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결국 이용당해 버린 거죠. 평화 좋아하다 보니까 그랬죠. 자기도 모르게 순진해서 뉴스나 이런데 좀 취해버리고 이러다 보면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점이 없고 성품도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사를 겸했다 볼 수 있거든요. 또 그리고 실제로 방장스님으로 어른이 원로고 충분히 모든 걸 감당하실 분들이다 이거지요. 그러니까는 종단에 다 훌륭한 자산이기 때문에 서로 누가 옳으니 그러니 하면서 찌지고 볶고 하지 말고 길을 다 열어야 된다 이거예요. 공격해가지고 상처를 남기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교계 언론에서 서로 언론끼리 공격하고 어떤 사람은 좀 좋게 기사내고 어떤 곳은 나쁘게 내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로 선거에 임하는 그런 선거인단들이 정말 이제 각성을 해야 되겠죠. 내 손에 우리 총단이 매여 있다 이런 마음.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명진 스님 또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명진 스님 현재 조계사 마당에서 단식 투쟁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적폐 청산을 하자 이라고. 현재는 4월달에 제적을 이제 당했다 그랬죠. 제적은 비유를 하자면 멸빈 아래 중징계인데요. 멸빈은 사형에 해당하고 제적은 이제 무기징역에 해당한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승적 복귀가 어렵죠. 그러나 이거는 이제 확정은 아니다. 초심 호계위원회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또 뒤에가 또 남아있다 이거죠. 1심 2심 이렇게 있기 때문에 확정은 아직은 아닙니다. 어찌됐든 지금은 제적 상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이 명진 스님이 어떤 분이냐 할 것 같으면은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진 스님은 마음속에 오직 깨달음 공부 이것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닌 분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가 남달리 저항의식이 강하고 권력에 대한 어떤 저항의식 이런 것이 남달리 강하다 이거죠. 한마디로 뭔가 마음에 안 내키면 눈 뜨고 못 보는 스타일이라 이거예요. 기질이 그만큼 강한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활동을 30년을 해야 했다 이거예요. 선방에 정진하면서 쫓아다녔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분은 참선하는 수자냐 아니면 정치승이냐 이렇게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명진 스님 스스로 자기 입으로 말했지만은 봉은사 주지로 임명받아 갔을 때 봉은사 신도들 간에 좌파 깡패성이 주지로 왔다 이래 됐다는 거 아니에요. 좌파 깡패성이 주지로 왔다. 왜 그런 말을 듣겠습니까? 30년간 저항, 권력에 대한 저항 이런 운동을 하다 보면 누구하고 가깝겠습니까? 오랜 그 운동권하고 가까울 수밖에 없잖아요. 오래 유대를 유지한 거예요. 요즘 들어서 정권 잡아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런 단체들이 흔히 우파에서는 좌파 단체 그런 단체들이죠. 모두 그런 단체들하고 이렇게 유대를 했다 이거예요. 인단이 될 그런 현재 중진급들은 정말 이번에 총무원장을 잘 뽑아야 된다 이렇게 스스로 각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 정세도 그렇고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이중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총단이 끈하게 조계종이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총무원장이 약점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오점이 있는 사람이 총무원장이 된다 하면 휘둘리게 돼 있어요. 외부 정치로부터 휘둘린다 이거예요. 또 약점을 커버해야 되니까 때없는 힘이 빠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총무원장은 당당해야 되기 때문에 약점이 없어야 된다 이거죠. 또 정치력이 충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치력은 있고 또 평생 정치만 해야 했다 이런 스님을 또 총무원장 앉히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또 거기에 허점이 있겠습니까?
반드시 오직 마음속에 수행이면서도 그리고 정치력이 있는 분이 총무장 해야 된다 이거지요. 평생을 또 선언에만 있어가지고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도 총무장은 또 적합치 않겠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에 된다 이거죠. 물론 단점 없는 사람은 존재를 안 합니다. 단점 없는 사람 찾으려면 아예 없어요. 그런 건 안 되고요. 그것 말고 평생 살아온데 약점 안 남기고 정말 공심으로 살아왔고 모두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을 총무장으로 뽑아내야지. 문중타령하고 이해관계 따지고 친하고 안 친하고 이런 선에서 총무장을 뽑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오히려 그럼 종단이 위태해진다 이런 이야기죠. 앞으로 몇 분이나 더 출마 의사를 표현할지 모르지만 현재 그래도 이렇게 물망에 오르고 있는 설정 스님도 그런 부분에서는 이사를 겸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수불 스님도 평생을 선수행을 하고 또 가나선을 이렇게 전파하고 있는 수행승이다 이거지요. 또 정치력이 충분하다 이거지요. 서울과 부산에서 활동하면서 중앙의 수많은 정치인도 이렇게 같이 훈습하고 이럴 능력이 있고 그런 걸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어서 저변도 굉장히 넓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 능히 총문을 잘 차고 나갈 수 있고 그럴 분들이에요. 수불 스님은 워낙에 이제 배려를 잘하죠. 나무 말을 아주 경청하고 어떤 경우도 잘 원만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분도 그렇기 때문에 또 그리고 또 특별한 약점 같은 건 없는 분이거든. 왜냐하면 공심으로 쭉 살아왔으니까 그동안에. 그리고 희사, 기부, 대중공양, 헌신 이런 부분에서는 자타가 공인한 분이다 이거지요. 국보적으로 베풀고 살았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보살행